이렇게 발산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소진이 된다. 또 자기 어떤 개성을 못 드러낸다. 이게 겨울은 여름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그죠? 그냥 물로 불을 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텍스트에 보면, 시중 텍스트에 보면은 그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쉬우면 그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은 뭐냐면은 금의 성질을 억제하고. 금의 성질은 뭐예요? 가을에 어떻게 금이라는 것은 그 열매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중요한 에너지나 정보를 열매 맺게. 단단하고 굳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금의 운동인데, 자, 이 불기운이 온다는 것은 불기운을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이렇게 발산시켜버리잖아요. 밖으로 발산시켜버리니까 모이려고 하는 놈을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목은 그걸 토를 하고, 그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또 무엇을 극하고, 이제 하나 남았죠, 그죠? 목을 극한다. 즉, 금은 또 목을 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의 기운은 가을에 열매 맺게 하고 오히려 밑으로 뭐냐면 자기 기운을 내려서 끌어잡아 당기는 이런 작용은 봄에는 어떻게 해요?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놈들을 성질을 꺾어버린다. 꺾어버린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요 놈은 뭐냐고 이렇게 하나의 서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떤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밖에 있는 라인은 무슨 라인? 그러니까 상생 라인. 그죠? 내부에 있는 요 별표 라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극 라인인데, 자, 보통 일방성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낳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목이 토를 극하는 것도 되지만 토도 목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서로 뭐냐면 서로 니하고 하나하고는 운동이 다르니까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그렇게 서로 역할을 하자.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상생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릴레이를 하는데 바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더 넘겨주고 받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그 생극설이죠, 생극설. 자연의 운동은 이렇게 서로 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하기도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결국은 자기 존재가 규정되고 정립된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복잡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수의 성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자, 수의 성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떠든다, 그냥 싱긋이 웃는다, 조용히 있는다. 조용히 있는다. 이 천재반이기 때문에 다 대답이 바로 즉답이 나오잖아요, 즉답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목의 성질이 많은 놈은 뭐냐? 비밀을 잘 간직한다, 못한다. 바로 천재반. 자, 그런 놈들끼리 이렇게 오각형이 살고 있다니까, 기본 오각형. 이걸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뒤에 우리가 간직까지 만들잖아요. 갑을, 병정,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10가지 패턴으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금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외부에는 또 어떻게 수의 성질이 많은 놈과 접해야 되고, 목의 성질이 많은 놈과 접해야 되고, 화의 성질이 많은 놈과 접해야 되고, 토의 성질과 접해야 되고, 또 똑같은 기질을 가진 놈하고도 접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죠, 인생. 그래, 인생이 그러면 무리 지은 놈은 서로 대체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서 어떤 좀 순순히 주고받는다는 거죠. 순순히 주고받는 관계. 그 다음에 반대편의 놈은 어떻게 해요? 서로 조건부로 주고받는다. 조건부로 주고받는다. 근데 이 조건부로 주고받는 게 있죠. 어떤 관계인 줄 압니까?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네가 잘 못하면 나도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니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요 둘은 또 크게 보면 또 짝이라는 거죠. 이게 음양이라는 거죠, 음양. 이렇게, 금은 어떻게 해요? 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과 화는 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디자인이 희한한 것이 혼자서 뭔가 크게 어떤 목적을 못 채우게 해놨다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조화를 부려 살아야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고 연결성이 열리도록 해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뭐냐면 이 이제 우리가 사과잖아요. 사과 그죠? 이거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운이 그죠?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뭐 정보든 에너지든 딱 담아내는 큼의 성질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요 놈이 그냥 계속 냉동 창고에 있으면 사는 게 재미가 나요, 안 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봄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만 또 그 다음 사과를 갖다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게 뭐냐면은 기운 차이가 결국 반대 끝과 결국 어울려 살아야만 결국 생명력을 이렇게 연속하게 할 수가 해놨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인생을 살면 자기가 가진 어떤 개성이나 기질, 그 다음에 닮은 꼴 하나 다른 놈, 내 놈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그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거기서 뭐냐면 이제,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가진 어떤 저 개성이나 기질들을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고집을 하면, 때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일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상호 소통작용이 잘 이루어지지만 요 두 개하고는 잘 되겠죠. 그죠? 무리지어 있으니까. 근데 요 둘하고는 잘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와 무리지어서 대충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반, 그 다음에 또 뜻이 다른 사람 반,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놈이 절반,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절반. 이게 뭐냐면 무슨 비율? 자연의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 그래서 이 꼴, 저 꼴. 그죠? 이게 이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자연의 어떤 그 파티션이죠. 자연이 나누어 놓은 비율을 이렇게 통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그 상호관계 속에 결국은 되는데, 이제 이게 뒤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장명의 원리 속에도 기왕이면 서로 상호 연결성 속에 있도록 배치를 하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핵심 개념은 제가 하여튼 제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암산 해볼까요? 암산 입표 제가 가리고 암산 할까요? 이렇게 금의 성질은 그러니까 계절로 이해하면 제일 빠르겠죠, 그죠? 자, 금의 성질과 반대편에 있는 놈은, 이렇게 일단 극이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반대편에 있는 놈은, 가을하고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봄. 그 다음에, 자, 금이 내리려고 하는데 자꾸 위로 반대 운동을 가지고 온 놈이 수예요, 화예요? 네, 화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하고 목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 서로 비협조적인 운동성이 있구나. 이게 자동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불하고 반대편에 있는 놈. 자, 암산해보세요. 여기 펴보지 말고. 자, 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을 발산으로 최대한 극단 발산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놈은 수,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놈은 금, 그러니까. 그러면 수나 금하고 화는 뭐냐면 서로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억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억제 제어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이게 이제 수는 불을 극하고, 불은 금을 극하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주 처음에 가면요, 뭐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무조건 애야 이라거든요. 외워도 아니고 애야. 안 외우면 알지? 이래갖고만. 그 애우다가 대부분 다 또 공부 접습니다. 공부 그만해. 난 이쪽에 인연이 별로 없는가 보다 이러면서요. 자, 그래서 저런 어떤 상호관계가 이제 뒤에 이제
장명 이론에 좀 활용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오행에 이제 우리 장명에 필요한 오행 배속들이 있거든요. 오행 배속들이 이제 제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간단하게 동남, 서북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도 예를 들어서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의 성질이 대체로 많이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동쪽. 그러니까 해는 어디서 뜨고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동쪽이더라. 그럼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떨어지는 작용이 많아지는 게 서쪽이죠.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달도 어디 쓰느냐면 달도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니 뜨는 운동이 많은 방향을 동, 지는 운동이 많은 거를 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뭐냐면 똑바로 이렇게 딱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지면서 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빛이 이게 남쪽이더라고요. 불이 더운 기온이 많이 형성되는 곳. 그 다음에 종일 해가 잘 뜨지 않는 곳은 뭐예요? 해가 잘 뜨지 않는 곳은 남양집이다 이러면 남양집에 뭐냐면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해를 많이 받는 곳은 남. 그러니까 이게 불기온의 배속을 하고. 그럼 해를 적게 받는 그 뒤에 있는 놈은 불 반대편에 있는 수.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뭐냐면 이쪽 저쪽에도 편중되지 않으니까 가운데 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책이든 텍스트를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표를 다 분류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으로 친다면 자 하루를 여는 게 뭐냐면 어둡고 추운 시간이 이게 밤이겠죠. 밤. 그죠? 밤. 제가 한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을 지나고 나니 긴 밤 지새우고, 그죠? 긴 밤 지새우고, 그 다음에 뭐가요? 도로밤? 아침이죠. 아침. 그 다음에 아침 지나서 낮, 그죠? 그 다음에 낮이 이렇게 쭉 넘어져서 해가 넘어지고 있는데 더위는 그래도 남아있는 거. 우리가 하루에 제일 더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딱 12시가 되면 벌써 이제 정오해서 넘어가잖아요, 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어떻게 더운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낮하고 어디 사이, 그러니까 저녁 사이, 요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저녁, 밤. 자, 여러분 천재반이기 때문에, 쭉쭉 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명 이론에서 이제 대체로 하는 게 그 발음이죠, 발음. 이 발음도 대체로 이게, 아음이 뭐냐면 어금니 아자거든요. 아음. 음을 갖다가 5개로 배속을 했을 때, 물론 이게, 그 책마다 약간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하고 수의 성질을 좀 달리 보는 책도 있는데, 대체로 여러 사람이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음, 그 다음에 서름 혀설자, 서름, 혓바닥 소리, 어금니, 이렇게, 혓바닥 소리. 자, 혓바닥 소리는 뭐냐면, 니은, 디귿, 티귿, 이런 것들이, 쌍디귿, 이런 것들이, 그죠? 생긴 모양이 혓바닥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혓바닥. 그죠? 혓바닥이 없으면 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역, 쌍기역, 키역,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목구멍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사람 생긴 인체 구강이 있으면은, 구강이 있다. 있으면, 구강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목구멍. 어금니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도 제가 그 표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챙기겠는데, 그 글자 자체 생긴 모양도 이 구강의 어떤 그 발성 구조에 대처를 맞춰 놨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깊이 따질 어떤 그 상황은 아니고, 요런 발음이 대체로 어떤 거에 속한다. 목의 성질에 속한다. 그죠?
그 다음에 화의 성질에 속하는 것이 니은디귿. 그 다음에 토의 성질에 속하는 것이 후음. 이게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목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로 보통 봤어요. 이게 히읗, 이응, 받침 이응이 아니고 여기는 받침 이응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옛날 그 고어 표현에는 그냥 받침 이응을 따로 해놨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받침 이응 아닌 그냥 이응. 그 다음에 치음. 치음은 이빨 소리죠. 그죠? 이빨이 맞닿아야만 나오는 소리. 맞닿아야 나오는 소리.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쌍지읒, 이런 것들, 그죠? 여기에 나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순음, 순음은 입술 소리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빨이 나지 않은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발음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술 소리죠. 그죠? 입술을 가지고, 엄마, 엄마, 그죠?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것들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질병 요소하고 조금 더 뒤에 그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이 장부에서 간, 심, 비, 폐, 신. 신은 신장할 때 신장입니다. 비는 비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여기에 응해 있으니까 어떤 기운이 많고 어떤 기운이 적다면 무엇이 작은 기운이 대체로 응해서 약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배속을 해서, 뒤에 이제, 장명 이론을 할 때 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은 어떤 기운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장부에 대응하는 걸로 보면, 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을 이렇게 또 배송시킨다면, 풀을 청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적색은 당연히 그게죠. 황, 그 다음에 백, 그 다음에 흑, 청적, 황백흑 이렇게 오행 배속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에 대체로 제 몸에도 많이 그 기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대체로 청색인자로. 그래서 청춘이라 하잖아요. 청춘, 그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적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붉은 기운이니까, 한참 뭐냐면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할 때에, 그 성질은 적색으로 드러난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바탕적인 색깔로 도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소복이라죠, 소복. 소복은 이 바탕소자잖아요, 그죠? 힐소자, 바탕소자인데, 소복은 언제 입어요? 상실하고 분리되었을 때. 분리돼서 가을에, 그죠?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탈의 어떤 색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사실 설명할 게 사실 상당히 많긴 한데, 장명 이론에서는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오음 이론에 의한, 배속법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름을 배치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어떻게 배속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연결하기로 하고 오늘 내용 중에 뭐 질문 있으시면 막 한두 개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쉬운 걸 어렵게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만은 아니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주인공이 누굴까 따져보면은 가장 작은 곳에 정보를 담아놓은 것, 키를 쥐고 있는 것, 그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수가 사실은 거의 주인공격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것이 설명 중에 하나인데, 대체로 수를 가진 사람들이요,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을 이렇게 잘 안 드러내고 딱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치고 있다니까. 그 주인은 뭐냐면 떠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머슴은 떠벌리고서 막 돌아다니고,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은 오히려 앉아서 안 움직이고 딱 저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동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바로 수의 속성이 더 뭐냐면 키를 쥐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욕심 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론을 좀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